저희는 심리치료사 한여경, 작업치료사 백수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위한 감정 표현 양육 코칭! 그리고 감정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감정놀이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음이나 떼를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럴 때 양육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놈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죠. 그쵸. 저 또한 양육은 힘든 일이기에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감정적인 대응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죄책감은 양육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나의 양육 태도를 먼저 탐색하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먼저 나의 양육 태도부터 탐색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양육 태도는 축소 전환형이에요. 축소 전환형,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육 태도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병원에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손에 마이쮸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엄마가 마이쮸 줄 테니까 병원에 가자 하면서 아이를 달래면서 병원에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축소 전환형은 뇌물을 이용해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떼를 쓸 때 간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병원 치료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치만 뇌물로만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분노, 슬픔 등 감정에 대해 대화할 기회를 조금 놓치고 말아요. 바꿔 말하면 아이와 잘 대화한다면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알려줄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양육 태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억압형이에요. 이번에도 그림 먼저 보실게요. 짠!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경찰 아저씨가 있네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도깨비 아저씨나 이놈 아저씨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아간다고 한다, 잡아가라고 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행동인가요? 맞아요. 아이의 행동에 협박하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자녀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자녀의 반항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만으로 감정을 무시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낮은 자존감이나 정서 지능이 매우 낮아지기 쉬워요. 일기솟지만 경향이나 충동, 공격적인 성향이 생겨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또 억눌린 감정이 엇나가서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쉽답니다. 와, 정말 이 억압적인 태도가 아이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네요.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양육 태도는 뭘까요? 세 번째 양육 태도는 방임형입니다. 이 양육 태도는 지나치게 간대하고 허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싸우고 온 아이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잘했어. 네가 화낼만 했네. 화낼 수도 있지. 그리고 때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양육 태도는 자녀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스스로 어떻게 진정하는지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자녀가 모든 감정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해 능력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또래와 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서툴 수 있죠. 또래보다 미성숙함으로 인해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많이 느끼기도 한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해도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갈등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역시 맞아요. 와, 아이를 정말 대하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양육자의 적절한 감정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양육 태도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로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실제로 아이가 이 상황처럼 울고 있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진정되었을 때나 병원을 가기 전날 병원에 대한 감정들을 엄마도 예전에 병원 가는 것이 조금 무서웠어. 그렇지만 엄마 손을 꼭 잡고 10초를 세웠어. 공감을 해주시거나 관련 동화책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불안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뽀로로가 병원 가는 에피소드 영상 같은 거 말이죠? 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반복적인 부모의 노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의 불안도가 높다 보면 이런 방법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너무 좋은데요? 양육자로서의 나는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얼른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감정 놀이를 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재밌는 감정 놀이를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신체나 감정 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정서, 지능, 향상 3가지 놀이를 소개해 볼까 해요. 오,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도 가능한 표정 놀이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 기본적인 정서인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놀라다로 표정 놀이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의 경우 흥미와 집중도를 위해서 노래와 율동을 이용해서 표정 놀이를 해볼까 해요. 제 옆에 있는 아이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수진아, 준비됐니? 네, 선생님. 자, 노래 부르면서 같이 엄마랑 해볼 거야. 엄마처럼 해봐요, 이렇게. 화가 나? 화가 나. 엄마처럼 해봐요, 이렇게. 깜짝이야. 엄마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반대로 노래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아이의 표정, 행동을 따라해 본다면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비언어적 바디랭귀지예요. 준비물은 아이 수준에 맞는 감정 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에게 게임에 대한 설명과 규칙을 알려주세요. 수진아, 오늘 엄마랑 감정 게임을 할 거야. 이 감정 게임은 내가 뽑은 감정을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설명해 볼 거야. 한번 해볼까? 응, 할래. 그럼 누가 퀴즈를 낼지 누가 맞출지 정해보자. 수진이는 어떤 거 해보고 싶어? 어려운데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엄마가 먼저 해볼까? 응, 좋아. 짜잔! 짜잔! 엄마가 가지고 온 감정 카드 한번 읽어볼까? 무섭다. 짜증나다. 재밌다. 슬프다. 신난다. 혹시 여기서 모르는 감정 있어? 아니, 나 이거 다 알아. 정말? 그렇구나.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 무슨 감정일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움? 응. 정말? 응. 정답. 자, 한 번 더 해볼게. 엄마 슬픈 것 같은데? 맞았어. 수진이 너무 잘하네. 수진이가 정말 잘 맞추네. 이쁘다. 이렇게 감정놀이를 아까 보여드린 대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순서를 정해보고 감정에 대한 이해가 된 뒤에 게임을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도 아이가 반대로 퀴즈를 내는 사람이 되어보고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대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놀이입니다. 이 게임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짠. 혹시 여기서도 모르는 감정이 있어? 실망하다는 뭐예요? 뒤에 보면 한번 설명이 있는데 읽어볼까? 실망은 내가 원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를 말해요. 맞아. 대회에서 내 실력을 연습한 만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낙담했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지고 나 자신이 실망스러웠어. 조금 이해됐어? 네. 그러면 한번 게임 시작해볼게. 엄마가 말하는 감정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찾아서 이야기해 볼 거야. 오늘 엄마는 수진이랑 감정놀이를 해서 재밌어. 어떤 감정이랑 비슷할까? 신나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았어. 잘했어. 이렇게 엄마가 말한 문장을 듣고 아이가 비슷한 감정을 찾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감정 단어를 공감의 말로 바꿔서 표현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번엔 아이가 감정 카드를 뽑아볼까요? 수진아, 요즘에 느꼈던 감정 한번 뽑아볼래? 나는 요즘에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 속상했어. 정말? 친구가 수진이 괴롭혔다니 엄마도 짜증나고 화가 나네. 이렇게 아이와 엄마의 감정을, 상황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해보고 공감을 해주시는 놀이는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 지능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감정 놀이를 소개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놀이로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부모님들과 감정놀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도 자기 감정을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 감정을 동작이나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이와 감정놀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감정 코칭과 감정 놀이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자녀에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자녀와 어떤 감정놀이를 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